심통성정론을 이제 같이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 복습하라는 개념으로 본문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본 쇼츠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 심통성정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심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걸 관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한다. 뭐를? 성과 정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 성과 정에 통한다, 통괄한다, 주재한다, 관리한다 등등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문을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완성 도덕 실천을 중시한 송대 유학자들, 우리 왜 꼰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유교 선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인격의 완성과 도덕적 실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거는 중요한 철학.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대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남송시대 주희가 이제 심통성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이발과 채용의 논리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 심통성정론의 가장 핵심이 미발과 이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때 해당하는 한자 발이라는 것이 발하다, 뭔가 드러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 미는 아닐 미자고요. 여기 이는 이미 기자예요. 그러니까 미발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발하지 않은 것이고 이발은 이미 드러난 것이야. 그러면 발하기 전이야. 이거 뭐 감정이라고 친다면 감정이 드러나기 전이 되는 것이고 감정이 드러난 후가 되는 것이라서 그냥 이 심통성정론의 핵심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가지고 1번 이후에 2번 해서 요 단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가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미발, 이발과 채용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 요렇게 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용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미발과 이발은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희로애락이 뭐와 똑같은 동급의 단어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럼 드러나기 이전이 미발, 드러난 이후가 이발이 되는 거겠지. 얘가 미발이고 얘가 이발이고. 자, 채용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채용을 우리가 조금은 더 다른 용어를 써볼까요? 얘는 본체와 작용 요렇게 쓰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채용 요렇게 멘트를 친대요. 동일한 사물에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채용과 작용이라는 거는 동일한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에서는 본체가 있고 이 사람의 작용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구별은 되지만 한 덩어리야. 나눠질 수 없대. 자, 주의는 일신의 주제자 심, 그쵸? 심통성정, 그러니까 심. 주의는 일신, 몸을 그 주관하는 그 존재로서 심을 둔 것이야. 그래서 인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발, 이발 여기도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전에는 어디냐 희로애락 같은 감정이라는 걸 이렇게 헷갈릴 테니까 감정이라는 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번엔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죠. 인식을 기준으로 미발, 이발이라고 해서 전후 삼았습니다. 그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심이라는 것을 어떻게만 생각을 했냐면 이발 이것이 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발하고 인식이 발하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상태 뭐 등등등. 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던 관점을 극복하고니까 주의의 생각은 아니니까 이건 일단 지우고. 어쨌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각작용이 시작하기 이전. 자,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세 번째는 지각작용이라는 기준을 넣은 거지. 이전은 미발, 이후 이발 됐죠?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인지하고 이제 그런 거. 나아가 그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서 각각 성과 정을 규정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 여기가 성이고 여기 정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과 정을 규정하고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오. 왜? 1단계 다음이 2단계니까 1단계 다음 2단 정. 성이 드러나야 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은 좀 더 쉽게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성은 본성이고 정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정은 본성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어떤 사람이 되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은 정의 근거, 성은 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과라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코멘트는 뭐예요? 이게 바로 심통성정론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아, 심이 성과 정을 통과라는 총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심이 성과 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의미는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 즉, 심 이꼬르 성과 정을 같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심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리고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 성정 위에서 얘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에 있다. 성과 정을 심이 화살표 들어가 요렇게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 성과 정과 동일하다, 똑같다, 가지고 있다, 분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성과 정 우위에 있는 건 심이다, 심이 일신을 주재한다, 뭐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이전은 1단계에 해당하는 미발이 되는 거겠죠.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자, 그러면 미발인 상태의 심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봐야지. 그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그지? 관리 포인트. 심이라는 애가 요 성이라는 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 성이라는 애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본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본성이 좋게 유지돼야 돼 하는 게 포인트. 그게 이제 심의 역할. 왜 엄마들이 여러분을 곱게 키우고 기르고 물 주고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는 그럼 뭡니까?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는 두 번째 단계니까 이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심은 무슨 역할을 한대요? 이번에는 여기 있네. 안 쓸게요.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이 유지돼야 되고 여기서는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해됐죠? 이제 그런 코멘트를 써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죠? 주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송대 유학자였기 때문에 주희는 인간이 천리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천명지성을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천명지성은 완전 플러스네요. 왜요? 사람이 천리,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랑 하늘이랑 이렇게 얼마나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일치하는 순선무악. 오로지 선하고요. 악함은 하나도 없고요. 천명지성. 그쵸? 여기 성은 특성, 본성이란 뜻이고 천명은 우리 상제천 할 때 배웠잖아요. 하늘의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과 그 일치하는 속성, 특징, 하늘로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천명지성이랑
기질지성을 가지고 있대요.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 플러스, 기질지성은 마이너스. 자, 이제 기질지성이 왜 마이너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명지성은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 기질지성은 육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 요 녀석은 육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육체랑 같은 말이 기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얘기 말한 적 있죠. 이 기론도 동양 철학에 되게 중요하다 한 요소다. 이 기가 육체라고 한다면 이는 뭐다?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짝꿍 예상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건 육체라는 기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을 타고났다. 인간은.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천명지성 도덕의 근거 플러스, 기질지성은 기질의 차이. 그래서 청탁후박, 맑고 탁하고 두껍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청탁후박의 기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드는 악한 감정에 무리가 된다. 이렇게 멘트 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얘네 중요하니까 얘네는 들고 가자. 자, 그래서 기질지성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질지성은 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질지성이라는 녀석은 양가적이네. 그치? 이중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네. 그래서 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기질지성을 또 쓰자. 기질지성은 성이라는 면에서는 여기 이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해서 이거 뒤집으면 뭐야? 선생님 아까 말했던 이기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질지성이 육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꼬장꼬장 들어가 보면 여기서 육체는 기질에 해당하는 게 기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이라는 것은 본성이라고 할 때 정신이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질지성이 천명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주의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기질지성이 천명지성이랑 뭐 여기 뭐 50%는 뭐 천명, 50%는 기질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다. 뭐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기질 안에 뭐 다 있고 뭐 이런 특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그만큼 중요하다. 즉, 모르겠으면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건이 뭐야? 성은 착하잖아. 본성은 그냥 좀 뭐 그렇잖아. 기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문제이기 때문에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 이런 비커가 있다고 쳐볼까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서 기질이라는 게 처음엔 막 요랬는데 막 기질이 막 점점 더러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탁해지면 이제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요런 상태에서 기질을 점점점점 막 이게 자기가 스스로 누르고 변화시켜가지고 천명지성 맑은 게 더 많게끔 만들어야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정말 되게 인격 수양하면서 되게 힘들게 사셨다 선조들이. 그죠? 자, 신통 성전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 실현할 수 있을지 대답을 하는 주의 해결책. 뭐 뻔한 얘기 여지까지 한 말. 심은 정의 내려와 너네. 자, 그래서 심은 정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 그죠? 자신의 본체이기도 한 성을, 요거 너무 길어. 자, 주어는 얘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심은 얘네를 어떻게 컨트롤하는데, 어떻게 주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V 표시가 뭔지 봐야 되겠네요. 정이 드러나기, 정은 우리 감정, 희로애락 뭐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드러나기 이전이니까 1단계
미발 파트를 체크를 해야 되겠네. 이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 여기 본체라는 말 있죠? 한성, 이거 뭐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자시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쭉쭉 읽어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 단계에서 심이 뭐해? 요 얘기 하는 거야. 이해 갔죠? 요 단계에서는 심이 어떻게 일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주희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은 요 단계에서는 뭐를 얘기했대요? 경을 통한 품성하며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미발 다시 쓸게요. 글씨. 자, 미발 단계에서는 경을 통한 품성하며. 그래서 경이라는 거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상성성과 엄숙한 자세인 정, 재, 엄, 숙 등의 방식으로 자, 우리 심의 중요한 특징이 나왔어요. 마음은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막 안 변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기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마음을 다스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던 거야. 예법의 준수, 용모 단정들과 같은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에 들어가는 거는 예법 준수하고 용모 단정한 것처럼 이제 외적인 요소, 그다음에 책 같은 거 막 읽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법을 준수하고 책 같은 거 읽고는 헷갈리겠다. 그거 말고 예법 준수는 그냥 학교라고 치면은 규칙을 준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등교는 몇 시까지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품성을 함양하는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야. 이발일 때는 경물치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한 거니까요. 이발일 때는 경의 단계가 아니라 격물치 지의 단계야. 요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경물을 또 두 개로 나누었네요. 자, 경물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다가 하나씩 원리 궁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물의 핵심은 하나씩 구체적, 개별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물 단계에서는 나 문제집 서점에서 뭐뭐뭐뭐뭐 사서 공부했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문제집을 이거 저거 사가지고 나 문제집을 공부하고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이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이 원리가 보편적 원리와 일치. 점점 그러니까 공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보편적 원리. 선생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관동별곡도 공부하고 송미인곡도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교수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요. 분석을 쫙 한단 말이야. 소설이 있을 때 그럼 분석을 쫙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문학 처음 보는 건데 뭐 자습서나 해설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한 내용이 그 자습서에 코멘트로 다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모든 코멘트가 자습서를 만드는 이제 그 분들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일치해 갑니다. 자, 누적된 지식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만물의 원리를 일관하는 천리와 합의를 합니다. 네, 여기 쭉쭉 가서 어떻게 전리까지 갑니다. 심의 원리인 성이, 그쵸? 심의 원리인 성이, 여기 성이라는 것이 심의 원리. 자, 천리와 합의라는 것이 주의가 제시한 성증리의 철학이었다. 네, 이게 뭐예요? 여기서의 성이 성, 리가 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증리의 철학이라는 것만 공부를 쭉쭉쭉 하다 보면 천리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처럼 주의는 미발일 때 하면 경, 이발일 때 경물, 경물치지, 이게 바로 뭡니까? 수양론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옛날 양반들이 자기 자신들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세운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양반들이 막 이렇게 천자문만, 명심보감 막 이런 것만 외운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행동거지를 예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다 이런 걸 바탕으로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주의가 제시한 경물의 대상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그냥 멘트를 본문에 쓸까요? 별 내용 정리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지금 경물치지라고 할 때 경물은 문제집 이거저거 사서 읽어보는 단계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경물의 대상은, 그러니까 그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사서 볼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정답이 뭐야? 아, 잡다구리한 거 몽땅 다요. 조수, 초목, 자연, 윤상, 규범, 윤리, 정신, 초월, 관념 이딴 거. 그러니까 몽땅 다 되게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다. 자, 근데 그 경물하는 방법은 뭐래? 어떻게 하면 경물의 대상은 정했어. 그러면 그 경물을 하는 방법은 뭐야? 책 읽으라고, 책 읽으라고. 이미 성현이 돌아가신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미 책을 만들어 놨어. 경전. 그러니까 뭐야? 경전 암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주의 경물론은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인격 완성이기 때문에 미발 단계의 함양 공부를 이발 단계로 확장하는 게 수양론이라고. 수양론이 뭐였지? 경이랑 경물 체지. 자, 경이랑 경물 체지를 같이 확장. 그치? 그러면 수양론이 완성, 도덕적 인간 완성. 주의의 철학은 치밀한 분석, 인간길 제시, 명리를 쫓아가는 사회를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했던 거. 뭐 현실 사회도 문제가 좀 많았었나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